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2장,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지닌 공통적인 매력.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자. 누구나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실제로는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그렇게 되고 싶다고 강하게 바라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속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일은 모두 잊고 한숨을 돌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잠깐 한숨 돌리러 가지 않을래? 육아로 바쁜 엄마나 아빠라도 때때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아이들은 어른의 입장 같은 것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가 정말로 어렵죠. 육아를 경험한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 잠시도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육아에만 매달린다면 심신의 피로가 축적되어 그것이 한순간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노이로제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아도 양육자의 사고방식에 따라 즐거워지기도 하고 고통스럽게도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게 상책이겠죠. 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나 수다는 손쉽고도 효과적인 기분 전환법 중 하나입니다. 한시도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시기라 하더라도 주위의 협력만 얻어낸다면 잠시 동안의 여유 시간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얼마간의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한다면 단조로운 일상에 활력과 여유가 생겨납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다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숨 돌리기는 꼭 필요합니다. 회사 동료라면 퇴근 후에 맛있는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등의 숨 돌리기가,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스포츠 센터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 좋은 숨 돌리기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숨을 돌리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그보다 가볍게 행하는 것이지요. 해소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앤다는 인상을 주는데 사람이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정도입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제로로 만드는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자극을 받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적당한 자극은 있는 편이 오히려 좋습니다. 스트레스 학설의 창시자인 한스 셀리에 박사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없으면 인간은 멸망한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하면 그 사람은 무능해진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자극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갈등, 평온한 생활을 위협하는 소음, 불쾌지수를 높이는 더위, 추위 등 그 예를 들자면 끝이 없죠. 이제 더 이상 저 사람 얼굴은 꼴 보기 싫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 언제나 화가 치민다. 이처럼 만약 직장이나 모임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함께 있는 동안은 강한 불만을 품게 됩니다. 또 근처 건설 현장에서 소음이 들려와 시끄러워, 어떻게 좀 해봐 라며 매일매일을 신경질적으로 보낸다면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만 일어날 뿐입니다. 만약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구와도 만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불쾌지수도 없고 먹고 자고 하는 한가로운 생활.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는 시간을요. 피로가 쌓였을 때는 가끔 이런 생활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1년 365일 동안 계속된다면 즐거움도 재미도 없는 무미건조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비로소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당한 자극 덕분에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즉, 적당한 자극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많아도 지나치게 적어도 안 됩니다. 이 적당한 균형을 위해서는 바쁜 하루를 보내는 틈틈이 숨을 돌릴 시간을 마련하세요. 하루하루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즐기기 위한 궁리를 해보세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이것을 몸에 익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쁜 일상에 휩쓸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숨 돌리는 시간을 만들어서 잠깐 휴식을 취해보거나 옆길로 가보세요. 자신에게 가장 적당한 삶의 리듬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런 시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그 짧은 시간이 마음의 청량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항상 전투태세인 사람. 벅차다, 슬슬 숨 돌리기가 필요하다란 생각이 들 때 몸속에서는 어떤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날까요? 지금 당신에게 괴로운 일, 걱정스러운 일, 불쾌한 자극이 한꺼번에 밀려온다고 합시다. 이럴 때 몸은 자극에 맞서기 위해 전투태세로 돌입하게 됩니다. 곧바로 뇌하수체의 앞부분으로부터 자극이 전달되어 부신피질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이란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전투 개시 신호에 의해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면 전신이 긴장 상태가 되어 근육이나 혈관 수축, 혈압 상승 등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극이 강할수록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몸의 변화가 눈에 두드러지죠. 이것은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자율신경을 자극하여 사람이 긴장했을 때 민감하게 작용하는 교감신경의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즉, 자기방어의 메커니즘이죠. 소름이 끼칠 만큼 섬뜩한 공포의 순간, 깜짝 놀라서 움찔할 때의 몸 상태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평소에도 심한 긴장 상태가 계속된다면 몸은 언제나 전투태세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령탑인 뇌가 너무 많은 일로 피곤해져서 뇌 노화가 촉진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극도의 불안이나 긴장은 뇌혈관 장애나 건망증으로 향하는 지름길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의 작용도 약화되어 병에 대한 저항력 또한 약해집니다. 마음의 문제와 암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보면 실제로 강한 불안감이나 긴장이 계속되는 것에 따라 암세포 퇴치에 관여하는 NK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하루에 약 3,000개에서 5,000개나 되는 암세포가 체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NK세포를 중심으로 하는 면역부대가 암세포를 처치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한 불안을 느끼거나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NK세포가 전투 의욕을 상실하여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는 자세로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몸이 휴식을 원하고 있는데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게 되어 몸과 마음이 스스로를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기분 스위치를 바꿔보자.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를 만큼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 본 적이 있나요? 몰두할 수 있는 일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그 순간에는 몸도 함께 기뻐합니다. 몰두하는 이유는 즐거워서 혹은 좋아해서입니다. 뇌가 즐겁다, 기쁘다, 재미있다라는 상황에 바로 반응을 보여 쾌락의 호르몬 도파민이 분비되죠. 면역세포의 활동도 활발해져서 여러 가지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는 등 감정과 더불어 보다 좋은 쪽으로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긍정적 감정이 충만해지면 면역부대의 병력은 더욱 강화되고 부정적 감정이 충만해지면 병력은 약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웃거나 즐거워하면 자연스럽게 병에 강한 몸이 됩니다. 건강의 기본은 무슨 일이든 즐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매일 이렇게 생활 속의 작은 일에도 즐거움을 발견,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든 가능한 한 즐기면서 임할 수는 있습니다. 노력하려면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노력하자.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한다면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노력이 꼭 필요할 때는 노력하는 방법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같은 일에 대한 똑같은 노력일지라도 정말 괴로운 일이다, 언제쯤 끝날지 라고 생각하며 할 때와 좀 힘이 들긴 하지만 좋은 기회니까 최대한 즐겨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할 때의 몸 상태는 크게 다릅니다. 스스로가 바꾸게 되는 것이죠. 괴롭다고 생각하며 노력할 때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좋은 경험이 될 테니까 열심히 하자가 되도록 기분 스위치를 바꾸면 몸의 반응도 바뀔 것입니다. 일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노래도 억지로 부를 때와 즐기면서 부를 때 면역세포의 기능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억지로 부를 때는 앞에서 기술한 대로 면역 시스템인 NK세포의 활동이 저하되고 즐겁게 부를 때는 NK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현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임한다면 몸은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긍정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능숙한 숨돌리기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영어로 쓰면 STRESS, 스트레스가 됩니다. 재밌는 것은 STRESS, 이 6글자가 각각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의 키워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포츠, 운동, 트래블, 여행, 레크레이션, 오락, 잇, 먹기, 슬립, 잠, 스마일, 웃음, STRESS. 바로 이 6글자로 시작하는 운동과 여행, 오락, 먹기, 잠, 웃음은 제가 생각하는 스트레스의 경감, 즉 숨을 돌리기 위한 6가지 조건입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한 6가지 조건이기도 하고요. 자주 몸을 움직이고 여행을 하고 놀이를 즐기고 잘 먹고 잘 자고 자주 웃는 이런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부정적 자극 요인을 멀리하고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마음 놓고 웃어본 적이 없다거나 재밌는 일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다면 곧바로 스트레스를 이 6가지 숨돌리기 방법을 생활 속에 도입해 보세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이 6가지 조건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재밌어하면 스트레스는 멀어집니다. 그것이 몸의 법칙입니다.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어버린다.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의 근육이 피곤해지는 것처럼 이것저것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면 당연히 머리가 피곤해집니다. 피로가 쌓이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두통이 일어나는 등의 자각 증상을 동반하죠.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를 계속해서 쓰면 피가 머리로 쏠리게 되어 그 불균형적인 피의 흐름이 불쾌감을 만들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머리가 피곤해지면 연동작용으로 마음도 피곤해집니다. 머리가 굳어지면 마음도 굳어지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머리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듯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되어버린 탓에 머리를 쉴 틈 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테크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눈이 아프고 목과 어깨가 결리죠. 특히 머리나 눈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에 피와 에너지가 몰리고 몸의 균형이 깨져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으면 사람과의 접촉도 적어지게 되어 대화로 발산할 수 없는 양만큼 정신적 피로가 축적되기 쉬워집니다. 장시간 책상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몸을 움직이고 싶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고 싶다. 숨을 좀 돌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몸의 균형이 깨지려고 하고 있으니 몸을 좀 더 움직이세요 라는 몸의 경고인 셈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고를 받아들여서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앞에서 소개한 6가지 조건 중 하나인 스트레스의 S, 스포츠, 즉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균형을 잡아주면 됩니다. 주로 머리를 쓰는 사람일수록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로가 한 부분으로 몰리면 그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발산시켜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몸의 근육이 긴장된 채로 있으면 마음도 굳어버려서 좀처럼 풀어지질 않습니다. 그 결과 사소한 일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밤새 고민하는 등 더욱더 머리를 쓰고 부정적 감정 또한 커지게 됩니다. 주위로 불쾌한 공기를 발산하게 되어 함께 있는 사람도 피곤하게 만들죠. 그렇게 싫다면 운동에 몰두하여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보다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몸을 움직이는 편이 훨씬 더 효과 좋은 약이 될 테니까요. 피곤하면 쉰다. 하나의 자세가 힘들어지면 다른 자세로 바꾸거나 몸을 움직인다. 졸리면 잔다. 하루 종일 기기하고만 상대했다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몸이 원하고 있는 이런 당연한 행동들이 지금 당신이 행해야 할 숨돌리기 방법입니다. 이런 기분 전환법을 알고 있는 것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